여러분,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도무지 예측이 안 될 때, 왜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아주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바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현실 아닐까요? 데이터는 넘쳐나고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동원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생각의 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경제 모델이 놓치고 있는 것,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현대 경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존의 경제 모델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인지 그 한계의 근원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기술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지구 반대편의 작은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이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는요. 아주 작은 충격 하나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현대 경제의 본질적인 특징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적인 관점과 새로운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걸 아는 합리적인 인간이 예측 가능한 균형을 찾아가는 마치 잘 짜인 시계 같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영향을 주면서 예측 불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생태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숲속에 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이해할 새로운 도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리학자, 생물학자, 경제학자들이 한데 모인 산타페 연구소라는 곳에서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거든요. 그들이 제시한 새로운 관점, 그게 바로 복잡계 경제학입니다. 복잡계 경제학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통제하려는 시도를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개별 주체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나 기업들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질서라는 건 누가 계획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저절로 떠오른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 경제학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둥 중 하나가 바로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정말 그런가요?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남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고 가끔은 완전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복잡계 경제학은 바로 이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진짜 모습을 경제 모델의 한가운데에 놓음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관점을 제대로 소화하려면요,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선택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꽉 붙들고 있는 걸까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건요, 마치 한번 들어선 좁은 골목길 같은 거예요. 처음 사거리에 섰을 땐 어떤 길이든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일단 한 골목으로 들어서면 다른 길로 빠져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지금 다 쓰고 있는 컴퓨터 키보드 있잖아요. 그 QWERTY 배열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더 효율적인 배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배열이 표준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바꿀 수가 없게 된 것처럼요. 과거의 우연한 선택 하나가 미래 전체를 제약하는 겁니다. 이 경로 고착이라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명확한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QWERTY 키보드처럼 우연이든 뭐든 최초의 선택이 이뤄져요. 둘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습관이나 제도, 인프라가 차곡차곡 쌓이죠. 셋째, 이제 와서 이걸 바꾸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즉 전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은 대안이 눈앞에 뻔히 보여도 우리는 기존 경로에 갇혀버리는 고착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니,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힘이 작용하거든요. 첫 번째는 학습 비용입니다. 새로운 키보드 배열을 배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잖아요. 귀찮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QWRT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다른 걸 쓰는 것보다 그냥 그 무리에 합류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힘이 우리를 과거에 단단히 묶어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과거에 갇히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면 세상은 그냥 엉망진창, 완전 혼돈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태어납니다. 복잡계 이론의 가장 경이로운 개념, 바로 창발 현상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창발은 정말 마법 같은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단순한 규칙만 따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수만 마리가 모이면 와, 누가 설계도를 준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정교한 개미집을 지어 올려요. 개별 개미에게는 전혀 없던 건축 능력이라는 속성이 집단 수준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창발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 되는 순간이죠. 시장 경제의 질서가 바로 이 창발 현상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장은 누군가 위에서 계획하고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저절로 생겨난 질서인 거죠.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뭐랄까 현대적인 해석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위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상호작용 속에서 질서가 스스로 떠오르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숲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분석해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늘, 습도, 바람의 흐름 같은 숲 전체의 속성은 숲 전체를 봐야만 비로소 보이니까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는 과연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진화하는 생명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복잡계 경제학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기계로서의 경제는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최고로 치지만 오른쪽의 유기체로서의 경제는 진화하고 적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낡은 관점과는 달리 이 새로운 관점은 불확실성 자체를 시스템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바로 자기조직화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 통제탑의 명령 없이도 각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반응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 상처가 나면 저절로 세살을 돋게 하는 것처럼 경제 역시 스스로를 치유하고 진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오만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떤 충격이 와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교한 계획이 아니라 뛰어난 적응력, 그게 바로 생존의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를 죽어있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탐험해봤습니다. 이 관점은 단순히 경제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 여러분의 커리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